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한 스푼의 음식이 수천 년의 역사를 담고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한국에서 발효 음식을 직접 경험하며 그 숨겨진 비밀과 철학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음식이 한때 냄새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기피 대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냄새 너머에 숨겨진 가치를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발효 음식의 숨은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놀랍게도 이 냄새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밀러입니다. 영국에서 발효 음식을 연구하며 건강과 지속 가능성을 탐구하는 과학자입니다. 저는 유럽을 비롯해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의 발효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각국의 전통과 맛을 연구해왔어요. 하지만 한국의 발효 음식은 제게 아직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김치나 된장 같은 이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너머에 담긴 의미는 알지 못했죠.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계기는 런던에서 열린 국제음식 세미나였어요. 한 한국인이 무대에서 발효 음식이 한국인들의 삶에 미친 영향과 그 역사적 가치를 이야기하던 순간 저는 압도당했어요. 그는 발효를 단순한 조리 과정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시간의 기록으로 표현을 하더군요. 그의 마지막 말은 제 마음속에 깊게 박혔어요. 발효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한국 발효 음식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김치가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이유, 된장과 청국장이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며 놀라운 건강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 그리고 발효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게 된 과정까지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도 발견했어요. 한때 한국의 발효 음식이 독특한 냄새 때문에 서양에서 기피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건강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었죠. 냄새로 외면받던 음식이 어떻게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 이 질문이 저를 한국으로 이끄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발효 음식을 직접 접한 날은 이른 아침이었고 서울에 도착한 지 다음 날에 열렸던 국제 발효 음식 박람회장에서였어요. 이곳은 발효 음식으로 가득한 곳이었고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특유의 향기는 묘한 중독성을 일으키게 하더군요. 각 부스마다 다양한 발효 음식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 이름만 들어봤던 김치, 된장, 고추장이 주인공처럼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것은 김치였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김치는 단순히 한국의 전통 음식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93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규모가 42억 달러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 나라의 전통 음식이 이렇게까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시에 떠오른 것은 과거 유럽에서 들었던 한국 발효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치와 된장이 냄새가 독특하다며 기피되던 시절 청국장은 특히 아시아의 블루치즈라는 별명을 얻으며 냄새 때문에 외면받았다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청국장은 오랫동안 씻지 않은 발냄새보다 더 냄새가 구리고 독하다는 말들이 있었죠. 이 냄새를 맡으며 밥과 함께 맛있게 먹는 한국인이 대단하다는 말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청국장을 말하던 사람들이 떠오르면 코부터 막고 말을 했던 일화들이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냄새로 외면받던 이 음식이 어떻게 세계인의 건강식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박람회에서 아시는 분의 소개로 박수현 명인을 만났고 그의 초대로 김치의 모든 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박수현 명인의 작업실에 들어섰을 때 선반마다 가지런히 놓인 발효 김치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그는 웃으며 김치를 한 조각 건네며 말했습니다. 드셔보세요. 김치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음식이에요. 보세요. 여기 있는 김치 한 조각에는 수억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한 번도 김치가 유산균이 들어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1g당 최대 1억 마리의 유산균을 생성합니다. 이 작은 박테리아들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산화 효과를 제공하며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지금껏 김치가 건강식품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하지만 박명인의 설명을 듣고 그제서야 김치가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발효된 채소가 아니라 그 안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던 것입니다. 더불어 한국의 오래전 삼국시대부터 한국인들이 김치를 겨울철 생존을 위한 주요 음식으로 이용해 왔다는 역사적 배경도 알게 되었어요. 김치의 재료인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은 각각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을 돕는 천연 재료였으며 발효 과정이 더해지면서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했습니다. 김치를 처음 한 입 먹었을 때 느꼈던 것은 시원한 감칠맛과 깊은 풍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앞에서 목격한 김치의 과학적 진실이 이 맛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김치의 놀라움을 경험한 후 저는 박명인의 추천으로 전통 발효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된장과 청국장을 발효시키는 곳으로 들어갔죠. 작업실에 들어서는 순간 발효 음식 특유의 진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작업실의 한 장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냄새 때문에 놀라셨죠? 하지만 이 냄새를 넘어선 곳에서 진짜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된장은 단백질 흡수율이 85%, 간장은 98%에 달한다고 했어요. 발효 과정에서 콩 단백질이 효소에 의해 분해되면서 소화 흡수가 훨씬 쉬운 작은 분자로 변한다고 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떠서 된장을 한 입 먹었습니다. 짙은 풍미와 감칠맛이 혀를 감싸는데 냄새에 비해 상당히 구수했어요. 그러나 특히 흥미를 끌었던 것은 청국장이었어요. 과거 유럽에서 청국장은 냄새나는 동양의 음식으로 치부되었고 한국을 방문했던 유럽 외교관들이 청국장 냄새를 피하려고 창문을 열어두고 식사를 했던 일화도 있었다고 해요. 그저 웃어넘길 뻔한 이야기가 이곳에서 현실로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냄새를 맡아보니 발효 특유의 냄새가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아미노산 분해로 생성되는 강렬한 냄새는 발효의 산물로 이 과정을 통해 청국장은 건강에 유익한 다양한 영양소를 담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조심스럽게 맛을 봤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숟가락을 떠먹을 때마다 이 음식의 진가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냥 발효 음식이 아니라 오랜 세월 지혜가 담긴 훌륭한 음식이었네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박장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전통 장독대가 가득한 마당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 저는 발효 음식이 단순히 오래된 방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식문화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독대는 자연 에너지를 활용해 최소한의 자원으로 발효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박명인은 장독대 앞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발효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거둘 뿐이에요. 이렇게 최소한의 자원으로도 건강하고 풍부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발효입니다. 그 순간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예언이 떠올랐어요. 그는 발효는 미래 먹거리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죠. 발효 음식은 환경과 건강 지속 가능성을 모두 아우르며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발효 문화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발효 마을에서 청국장을 처음 접한 순간 저는 장독대 주변을 감싼 강렬한 냄새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장독대 옆에 서 있던 박장인은 제 표정을 보며 웃음을 지으며 말을 했어요. 처음이라 그럴 겁니다. 청국장은 자주 냄새를 맡아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맛을 보면 청국장이 얼마나 진한 발효 음식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웃으며 다시 냄새를 맡아봤지만 아무래도 외국인인 저에게 익숙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박장인은 청국장을 떠서 저에게 권하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청국장이 냄새 때문에 먹기 힘든 음식이라는 오해를 받았던 건 꽤 오래된 일이에요. 예전에는 유럽 외교관들이 한국에 와서 청국장을 대접받았는데 그 냄새를 견디기 어려워 창문을 활짝 열고 식사를 한 적도 있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심지어 식사 내내 청국장 냄새 향 때문에 향수병을 꺼내 코에 대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정말로 향수병까지 들고 있었다니 그 정도였나요? 박장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처음에 질색을 하던 그들이 호기심에 청국장을 조금씩 먹어보고 나서는 냄새를 넘어서 그 맛에 빠졌다는 거예요. 블루치즈와 비슷하다며 끝내주는 음식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도 있죠. 저는 박장인의 이야기를 듣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을 맛보았죠. 솔직히 첫 맛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숟가락을 뜨면서 저는 청국장이 왜 시간이 만들어낸 발효식품이라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그 감칠맛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수백 년의 지혜와 과학이 어우러져 탄생한 맛이었습니다. 청국장 이야기가 끝난 뒤 저는 박명인의 작업실로 돌아와 김치에 대해 더 깊이 물어봤어요. 그는 김치 한 조각을 꺼내 보이며 이 김치 안에 수억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발효가 진행될수록 유산균은 더 풍부해지고 맛도 깊어지죠.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은 약 200종 이상이며 1g당 최대 1억 마리 이상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작은 조각이 단순히 발효 채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미생물의 보고라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이 유산균들은 단순히 장 건강을 도울 뿐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요. 특히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환경 오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데도 탁월하죠. 박명희는 또한 김치의 재료들이 개별적으로도 건강에 유익하지만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그 효능이 극대화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고춧가루와 마늘의 항균 작용, 생강의 소화 촉진 효과, 그리고 배추의 섬유질이 유산균과 어우러져 건강에 복합적인 시너지를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치를 입에 넣으며 그 맛이 단순히 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속 어디론가 스며드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발효의 기적이었습니다. 청국장과 김치의 이야기를 나눈 후 박명희는 저를 유명 셰프들과 협업 중인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는 된장과 고추장을 활용한 퓨전 요리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했어요. 메뉴판을 살펴보니 제가 예상치 못한 이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된장 크림 파스타, 고추장 소스를 곁들인 리바이 스테이크, 된장 바베큐 소스 버거라니. 이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박명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발효 음식이 가진 깊은 맛과 풍부한 감칠맛은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된장의 짙은 감칠맛은 고기와 크림 베이스 요리에, 고추장의 매콤하고 달콤한 풍미는 서양의 구운 요리에 완벽하죠. 저는 된장 크림 파스타를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짙은 된장의 풍미가 크림의 부드러움과 어우러져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맛이었어요. 이어 고추장 리바이 스테이크를 시식해봤는데 매콤달콤한 소스가 고기의 풍미를 한층 끌어올리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발효 음식이 세계 요리와 만나면 전통이 현대화되고 또 새롭게 재탄생하는 거군요. 박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발효 음식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어디서나 현대 요리와 융합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죠. 박명인과 김치와 여러 가지 발효 음식들과 요리까지를 경험해본 후 저는 발효 음식이 어떻게 세계인의 식탁 위에 오르게 되었는지 비로소 알 수 있었어요. 냄새로 인해 기피 대상이었던 청국장이 감칠맛의 대명사가 되고 단순한 반찬으로 여겨졌던 김치가 전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음식으로 거듭난 과정은 발효 음식의 과학적 가치와 한국인들의 지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된장과 고추장이 세계 각국의 요리와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는 모습은 발효 음식이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달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한국 발효 음식은 지금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던 작은 유산균과 오래된 장독대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장독대가 늘어선 발효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저는 발효 음식이 단순한 전통 요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깊은 감칠맛과 건강을 책임지는 과학적 효능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아우르는 그 음식들이
사실은 한국 사람들의 삶과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박명인과 함께 50년 된 된장이 담긴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그가 장독대 뚜껑을 열며 한 숟가락의 된장을 떠올리며 이 된장은 제 할머니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분의 손길이 그리고 그 세월이 여기에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는 된장을 조심스럽게 제게 건넸고 저는 살짝 맛보았습니다. 깊고 짙은 맛이 단순히 혀를 감싸는 것을 넘어 아주 진한 풍미가 느껴졌어요. 발효는 시간을 저장하는 일이다. 박명장이 했던 이 말은 지금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과거를 저장하고 현재를 살아가게 하며 미래로 이어지는 발효의 철학. 이것이 바로 한국 발효 음식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장독대에서의 경험은 발효 음식이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어요. 그것은 현대와 미래를 위한 먹거리의 자원이었죠. 발효는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과정이었습니다. 박명희는 장독대의 구조를 설명하며 발효가 얼마나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인지 알려주었습니다. 햇빛과 바람 그리고 시간을 활용해 음식을 보존하고 그 맛을 깊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발효입니다. 에너지 낭비가 없고 환경을 해치지 않죠. 미래를 위해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방법이에요. 저는 장독대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환경 문제, 식량 부족 그리고 건강 위기에 발효 음식이 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증명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발효 음식의 여정을 탐구하면서 저는 발효 음식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놀라운 현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김치가 93개국으로 수출되고 된장과 고추장이 세계 요리에 융합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모습은 발효 음식이 단순히 전통 요리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발효 음식이 가진 철학은 한국 사람들의 정신과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발효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 시간 동안 누군가의 정성과 노력이 더해집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한 요리 과정을 넘어서는 이유라고 느꼈습니다. 일정을 마무리하며 저는 박명인의 작업실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발효 음식이 단순히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미래의 먹거리를 이어주는 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을 했어요. 제 말에 박명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발효 음식은 단순히 한국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와 공유해야 할 미래의 먹거리니까요. 저는 이 여정을 통해 발효 음식이 단순히 맛과 건강을 넘어서는 인류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발효는 한국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방식이자 그들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훌륭한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치, 된장, 고추장 등 한국의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소중한 경험을 유럽으로 돌아가 열심히 연구하기로 했어요. 연구를 통해 발효 음식이 가진 영양 성분과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낼 더 나은 미래를 전 세계와 공유하려 합니다. 한국의 발효 음식은 더 이상 한국의 전통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가 배워야 할 지혜이자 모두가 함께 이어가야 할 유산입니다. 장독대 앞에서의 따뜻한 바람과 된장의 짙은 풍미는 제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국 발효 음식은 저의 삶 속에 깊게 자리 잡았고 앞으로도 그 울림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발효가 전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